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이 4월 27일 월요일 저녁이고요. 내일 4월 28일 화요일, 아마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시간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는 PUA, 즉 자영업자들을 위한 온라인 실업수당 신청이 시작될 겁니다. 캘리포니아 EDD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엊그제 자영업자 실업수당 신청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업데이트된 답변을 웹사이트에 제시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꽤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을 상당 수준에서 충족할 만한 답변들을 받은 것 같아 꽤 만족스러웠는데요. 또한 이 내용이 캘리포니아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긴 하지만 타주에서 이제 프랙티스라는 동료 변호사들과의 논의를 통해 확인을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다루는 법의 성격상 PUA, 즉 연방법을 근거로 해서 각 주가 이 내용을 적용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물론 구체적인 방식들에 있어서는 그 주의, 특정 주의 규정을 확인하셔야겠으나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의 내용은 지난번까지 제가 올린 실업수당 영상들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은 최대한 반복하지 않고 바뀐 부분들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새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같이 살펴보시면 지금까지 나온 최근의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실업수당 관련 정보의 상당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시간에 제공되는 정보를 잘 이해하시고 또 본인의 상황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PUA의 자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답은 첫째, 당연히 자영업자, 독립사업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insufficient work history, 직전 18개월 이내에 충분한 소득이 없는, 그럼으로써 일반 regular UI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직장으로부터 오퍼를 받았으나 bona fide job offer라고 하는데요. 일을 시작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로 일반 UI를 다 받고 소진이 되어서 더 이상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PUA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온 부분인데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fire가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코로나와 직접 관련된 사유인 한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본래 이 일반 UI에서는 자발적인 퇴사나 본인의 어떤 결격 사유로 인해서 퇴사하는 그런 즉 fire가 되는 그런 경우는 일이 없어서 레이오프 되는 것과는 달리 실업수당의 자격을 주지 않고, 또한 이번 PUA와 관련해서도 비록 코로나와 관련해서라 할지라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을 아마 충족하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해석들이 그동안 있었는데요. 이번 EDD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부분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PUA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인데요. 답은 일반 UI 지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UI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지원을 합니다. 4월 28일부터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얼마나 빨리 PUA 수당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인의 애플리케이션이 받아들여지고 즉 어프로브가 되고 나서 본인이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소득, 신상 정보 등을 서리파이하고 나면 본인이 이제 발급받는 그 EDD 데비카드가 있는데요. 이 데비카드에 돈이 차이게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기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서리파이를 한 이후 이틀 뒤에, 그게 아니라 새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4일에서 7일 뒤에는 이 카드에 돈이 적립될 거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PUA를 신청할 때 소득을 증명할 서류를 같이 제출하는지입니다. 답은 NO. 2019년도 총소득을 신청서에, 온라인 신청서에 그냥 적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니멈 베너핏인 주당 167불을 받지만 본인이 기록하는 2019년 총소득이 17,368불 이상이 되면 EDD에서 이 내용을 베리파이한 후에 주당 지급액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소득액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지는 다섯 번째 질문으로요. 만약 나중에 EDD가 내 소득 증명을 위해 컨택을 하면 무슨 서류를 제출하나요? 입니다. 그 전 질문과 연결되는 걸 텐데요. 답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대개는 Annual Tax Return, 1099, W2, Paystub 등을 요구할 거라고 하네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결국 본인의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미리 잘 올거나이즈해서 준비해 놓아라 라고 했죠. 그리고 그와 같은 준비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문서화된 증거가 중요하다. 그리고 둘째, 거래의 카운터파트, 상대방으로부터 더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중요하다. 세 번째, 대정부 제출 서류, 텍스 리턴 1099 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더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 이미 내가 레귤러 UI를 신청을 했어요. 4월 28일 전에. 그리고 0이라고 하는 제로 어워드 노티스를 받은 경우 많이 질문 나왔던 거죠.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본인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 주정부에서 베리파이가 안 된 경우일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EDD에 본인의 아이디를 뭐 2개 이상 보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당신이 인플로이가 아니라 종업원이 아니라 실수로 독립사업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설명과 사유서를 작성해서 EDD에 제출하면 EDD는 그 해당 고용주와 인베스티게이트를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영업자, 독립사업자 등 이번에 새롭게 열린 PUA 제도 하에서 자격이 생긴 이와 같은 캔디데이트의 경우는 새로 UI 온라인에서 4월 28일부터 신청하라. 즉 그동안 여러 질문 중에 내가 자영업자인데 UI 신청했다가 0이나 disqualified라고 하는 노티스를 받은 분들께서 이거 내가 다시 신청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셨는데요. 답은 네, PUA로 다시 어플라이 하시면 됩니다가 답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이요. 이미 내가 PUA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일단 4월 28일에 레귤러 UI를 신청했으면, 즉 앞선 여섯 번째 질문보다 좀 더 포괄적인 질문이죠. 앞선 질문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0이라고 하는 노티스를 받았을 경우에 대한 질문이었고, 이때는 지금은 그냥 신청을 해놓은 상태죠. 이에 대한 답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일반 UI, 즉 레귤러 UI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PUA의 자격은 없다라는 기준을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즉 UI를 내가 받을 만큼 월급을 충분히 받던 종업원이 실직을 한 경우에는 UI를 받는 거지 어떤 경우에도 PUA를 받는 그런 상황은 없다라는 그런 기본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규정을 토대로 각각의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경우, 예를 들어 내가 종업원으로서 월급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내역이 일반 UI를 받기에 충분한, 즉 직전 18개월 내에 충분한 금액을 받았다 그러면 당신은 UI인 거예요. PUA 자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신청된 UI가 잘 나오도록 기다리고 잘 받으면 되는 거지 PUA를 또 신청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 만약 당신이 종업원으로 일한 적 있고 월급 받은 적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게, 그래서 레귤러 UI 자격이 없는 경우라면 당신은 아마도 Notice of Status of Wages라고 하는 것을 받을 거고요. 즉 이 말은 Insufficient Work History에 해당되기 때문에 UI가 아닌 거죠. 그래서 PUA에 지원해라라는 거죠. 그럼 언제? 4월 28일부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미 내가 신청한 UI에 대해서 레귤러 UI를 받고 있으면, 그리고 그 UI가 현재까지 소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PUA가 아닙니다. PUA로 어쨌거나 신청해도 못 받으니 신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요. 과거 종업원으로서 월급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러면 지금 내가 레귤러 UI를 신청한 상황에서 4월 28일에 또 PUA를 신청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요.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인데요. 내가 만약에 UI 대상자로서 페널티 위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면, 근데 이 페널티 위크가 뭐냐면 내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 서리파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서리파이를 하는 내용이 내가 할 때 거짓말을 해서 주정부에서 UI를 일정 기간 동안 못 받게 하는 이런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캘리포니아는 여기에 해당되면 대개 한 5주 정도를 페널티로서 UI를 못 받는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페널티 위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신은 PUA의 자격은 되지만 4월 28일이 됐다고 해서 바로 PUA에 지원하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5월 2일까지는 EDD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노티스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노티스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기에 나온 질문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고, EDD는 그 소명된 정보를 토대로 당신이 PUA의 자격이 있을지를 판단해서 알려줄 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이고요. 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언급하는 거는 내가 이미 UI를 4월 28일 이전에 신청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서 위에 언급했던 그런 상황들을 검토해서 4월 28일에 PUI를 또 신청하게 되면 이미 접수된 UI는 신청한 것을 취소할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EDD에 전화하지도 말아라. 0을 받았건 disqualify가 됐다는 노티스를 받았건
그냥 4월 28일 이후에 PUA 신청하면 된다.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하네요. 여덟 번째 질문이요. 만약 내가 지금 Regular UI를 받고 있는데 원하면 PUA로 바꿀 수 있나? 답은 No. 당신이 지금 Regular UI를 받고 있으면 PUA를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이요. 내가 코로나로 인해 실직을 했는데 만약 내가 실직 이전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W2를 받고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의 어떤 자영업자로서의 소득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W2는 일부러 신고를 안 하고 자영업자 소득으로 PUA를 받기 위해서 자영업자 소득만 신고할 수 있는지? 답은요.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I를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고 UI를 받게 되면 그것만 받지, UI만 받지 PUA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W2를 일반 UI를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다면 과거에, 즉 뭐 18개월 사이에 일정 금액 기준이 있죠. 그걸 받았다면 Regular UI를 받아야 되는 거지 PUA는 신청하면 안 된다. PUA에 해당되는 다른 어떤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가 답이라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UI인지 PUA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에 대한 부분인데요. UI나 PUA 둘 다 모두 UI 온라인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진행합니다. 따라서 두 개 모두가 같은 베이직 퀘스천을 받고요. 뭐 고용 기록, 과거 고용 기록, 수입 정보 이런 것들을 받고요. 그리고 추가로 PUA eligibility에 대한 추가 질문을 받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답에 근거해서 EDD가 당신이 UI에 해당되는지 PUA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해 준다는 거고요. 결국은 UI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포털을 써서 온라인 지원을 해라. 그러면 EDD가 알려주겠다라는 게 답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 엊그제까지 나온 PUA 실업수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은 이메일들 또 아니면 댓글의 질문들을 보면 위 설명을 통해 대부분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뭐 각각의 상황은 또한 다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업데이트된 정보 토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